중국의 밤 문화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낮에는 텅 빈 쇼핑몰이 밤이 되면 비밀 파티로 활기를 띠고 여성 전용 클럽은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에서 세계 탐험은 유령 쇼핑몰의 숨겨진 비밀, 지하 파티, 그리고 중국 감시 시스템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밤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신가요? 구독하고 저희와 함께 이 탐험에 참여하세요. 중국의 유령 쇼핑몰, 밤이 되면 깨어나다. 낮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중 하나에 들어섰을 때 을씨년스러운 침묵과 텅 빈 복도가 반겨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것이 바로 중국의 유령 쇼핑몰의 현실입니다. 야심차게 개발된 상업지역들이 임차인과 쇼핑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중국 몰, 사우스 차이나 몰이 있는데 무려 700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전체 매장 공간의 약 90%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낮 동안 황량한 모습과 달리 밤이 되면 이 쇼핑몰들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어둠이 깔리면 팝업 상점, 길거리 음식 가판대, 그리고 지하 파티들이 등장하면서 이 텅 빈 공간은 활기찬 사회적 중심지가 됩니다. 소규모 창업자, 음식 판매상, 그리고 예술가들이 이 공간을 재구성하여 활기 넘치는 야시장과 문화 명소로 탈바꿈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도시 거주자들의 적응력을 잘 보여주며 실패한 상업 프로젝트를 독창적인 야간 명소로 변모시키는 모습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서 상업과 서브컬처가 결합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성 전용 나이트클럽, 혼돈 속 안전한 오아시스.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 밤 문화는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 전용 나이트클럽은 꼭 필요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이곳은 여성들이 성희롱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춤추고 어울리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진 A 클럽은 주말마다 스트레스 없는 밤을 즐기려는 여성들로 가득 찹니다.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나이트클럽의 30% 이상이 여성 전용 운영을 하거나 특정 요일을 여성 전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클럽들은 단순히 춤을 추는 공간을 넘어섭니다. 여기서는 네트워킹 허브 역할도 하며 자기방어 기술부터 커리어 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일부 클럽에서는 명상 세션이나 뷰티 트리트먼트와 같은 웰니스 활동을 결합하여 여성들이 휴식과 자기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인 공간의 등장은 중국의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며 여성의 안전과 개인적 자유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광장춤 현상. 밤이 되면 중국 전역의 공원과 광장은 예상치 못한 동시에 깊이 뿌리박힌 문화 현상인 광장춤으로 활기를 띱니다. 흔히 춤추는 할머니들로 불리는 중장년 여성들이 모여 전통 민요부터 현대팝 음악까지 다양한 선율에 맞춰 동기화된 군무를 펼칩니다. 단순한 여가 활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광장춤은 전국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참여자를 보유한 거대한 문화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노년층에게 소속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래식한 중국 발라드부터 신나는 전자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밤 공기를 가득 채우며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이 항상 긍정적인 반응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젊은 주민들은 소음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며 이에 따라 정부가 음악 볼륨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춤은 공공공간을 재구성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노년층이 춤과 기쁨을 통해 도시 생활을 새롭게 정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주강 야경 크루즈, 빛의 도시.
중국 남부의 대도시 광저우, 지왕저우는 밤이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며 진주강, 펄리버은 장관을 이루는 빛의 무대가 됩니다. 강을 따라 운행하는 야경 크루즈는 광저우 타워, 하이주, 섬 하이주 아일랜드, 그리고 미래형 마천루들이 강물에 반짝이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크루즈 종류에 따라 조용한 야경 감상부터 음악과 음료, 엔터테인먼트가 함께하는 흥겨운 파티보트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부 크루즈에서는 전통 중국 공연, 고급 요리 체험, 심지어 인터랙티브 아트 전시를 즐길 수 있는 테마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리버 크루즈는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연인들, 화려한 도시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진작가, 그리고 떠다니는 나이트클럽을 찾는 파티족들까지 다양한 여행객들의 취향을 충족시킵니다. 조용한 휴식을 원하든 활기찬 축제를 원하든 진주강 야경 크루즈는 광저우가 밤의 빛의 도시로 변모하는 모습을 잊지 못할 경험으로 선사합니다. 베이징의 비밀, 숨겨진 보석. 베이징은 고대 유적지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흥미로운 지하, 밤 문화도 존재합니다. 표시가 없는 문 뒤, 좁은 골목길 사이, 심지어 평범한 상점처럼 위장된 비밀바들은 독특하고 신비로운 음주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소들의 매력은 단순한 비밀스러움이 아니라 몰입감 넘치는 친밀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많은 바들은 빈티지 인테리어, 라이브 재즈 음악, 현지 재료로 만든 수제 칵테일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대표적인 비밀바 중 하나인 마오마오총은 독창적인 칵테일과 편안한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또 다른 숨겨진 명소는 작은 서점으로 위장된 바인데 고객이 책장 속에서 특정 책을 찾아야만 스피크이지 스타일 라운지로 이어지는 비밀문이 열립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공간들은 베이징의 밤 문화에 모험적인 요소를 더하며 도시 한가운데서 숨겨진 보석을 찾아 나서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에게 이 비밀바들을 찾아내고 체험하는 과정 자체가 칵테일만큼이나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밤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경험해야 할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에 번영하는 LGBTQ+ 서브컬처. 전통적으로 LGBTQ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중국이지만 대도시에서는 활기차고 성장하는 LGBTQ+ 서브컬처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청두와 같은 도시에서는 LGBTQ+ 밤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자기 표현과 축하를 위한 안전한 공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에는 수많은 LGBTQ+ 바, 클럽, 커뮤니티 허브가 존재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공간들은 단순한 춤과 음악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활동가들의 중심지, 지원 네트워크, 그리고 문화적 표현의 장으로도 기능합니다. 대표적인 핫스팟으로는 상하이의 스칼렛과 베이징의 글라스바가 있으며 이곳은 누구나 편견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따뜻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드래그 공연, 프라이드 파티, 테마 이벤트가 자주 열리며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밤 문화를 조성합니다. 중국 내 LGBTQ+ 인권 문제는 여전히 복잡한 사안이지만 이러한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 문화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LGBTQ+ 개인 중 약 7%가 일상생활보다 이러한 밤 문화 속에서 자신을 더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도시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며 더욱 포용적인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한 자녀 정책에 의도치 않은 결과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중국의 배랑명 높은 한 자녀 정책은 역사상 가장 야심차고 논란이 많은 인구 조절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정책은 급격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여 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생률 감소와 일부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영향 중 하나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입니다. 전통적으로 아들을 선호하는 문화가 강한 중국에서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가문의 계승과 노후 부양을 위해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별 선택적 낙태와 일부 지역에서 여아 살해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중국은 수백만 명의 남성이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인구 구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혼인율 감소, 인신매매 증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의 엄격한 시행 방식은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강제 낙태, 불임 수술, 그리고 규정을 위반한 가족들에게 부과된 막대한 벌금 등의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조치는 수많은 가정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그 여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대식 인터넷 중독 치료 캠프. 인터넷과 게임 중독이 중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군대식 인터넷 중독 치료 캠프의 설립입니다. 이 캠프들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습관을 통제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엄격한 규율 아래 강도 높은 신체 훈련, 심리 상담, 그리고 철저한 스크린 타임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른 아침 기상 후 운동, 그룹 치료 세션, 그리고 자기 절제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일부 캠프는 인지-행동 치료, CBT를 도입하여 참가자들이 자신의 중독 행동을 이해하고 바꿀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중독을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간주하며 그 영향을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과 동등한 수준의 정신적, 신체적 해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프 운영을 통해 정부는 사회적 고립 방지, 학업 성적 저하 예방, 그리고 과도한 게임 및 온라인 활동으로 인한 장기적인 부작용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의 숨겨진 역할. 만리장성, The Great Wall of China은 인류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외세의 침입을 막는 방어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군사 방어 역할을 넘어 역사적으로 제국 내 인구 이동을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여러 왕조에 의해 건설 및 확장된 만리장성은 외부의 적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반란과 사회 불안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명나라 시대에는 정치적 불안과 반란이 발생할 때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장성을 이용해 무역을 통제하고 인구 이동을 감시하며 국경 지역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방어 및 행정적 기능 외에도 만리장성은 경제적 역할도 했습니다. 특정 검문소를 통해 무역을 규제하여 세금과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성 주변의 군사 주둔지는 수천 명의 병사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만리장성은 중국의 역사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대표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덜 알려진 내부 통제 역할을 살펴보면 고대 중국 통치 방식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제국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 다양한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속철도망.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며 현대 교통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총 4만 킬로미터 이상에 달하는 철도망은 주요 도시 대부분을 연결하며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경제적 영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2000년대 초반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맞춰 효율적인 교통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와 같은 주요 거점 도시들은 고속철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단 몇 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고 시속 300km/h 길이 에 달하는 열차 덕분에 중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교통망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편리함을 넘어 고속철도망은 경제 및 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물자의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개발과 경제 통합을 가속화했으며 국내선 항공기와 자동차 의존도를 낮춰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의 성공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국은 자국 내 철도망 확장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철도 기술을 수출하며 고속철도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감시가 심한 사회.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공지능 AI과 안면 인식 기술이 적용된 수백만 대의 카메라가 공공장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 체계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공공안전 유지, 범죄 예방, 그리고 사회 질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합니다. 이 시스템은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과도 통합되어 있어 시민들의 행동을 추적하고 이에 따라 보상 또는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감시 카메라는 교통관리, 법 집행, 대중교통, 스마트 도시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은 사생활 보호와 시민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판가들은 정부가 개인의 활동과 이동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감시 시스템이 반체제 인사, 활동가, 언론인을 탄압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감시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안 강화와 효율성 증가를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현금 없는 혁명. 중국에서는 알리페이, 에일리페이와 위챗페이, 위챗페이 같은 디지털 결제 플랫폼이 일상 거래를 지배하며 현금 사용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노점에서 식사를 사거나 택시 요금을 지불하거나 고급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때도 대부분의 거래는 스마트폰 스캔 한 번으로 완료됩니다. 이러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은 QR코드 기반 결제 시스템의 대중화로 인해 가속화되었으며 현재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중요한 경제 활동 방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외딴 마을에서도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되어 현금 없이도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거래 속도와 편리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금융 보안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업과 정부가 방대한 소비자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는 감시와 경제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현금 없는 경제로의 전환은 디지털 금융 혁신의 선두에 서 있는 중국의 기술적 진보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